여의도 KBS 수목광장에 임시로 세운 메탈 트러스 위에 초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한글로 굵고 단단하게 적힌 5글자. 그리고 그 아래 푸른 조명 속에서 기타를 든 실루엣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번져 흘렀다. 어린 시절 서랍장 속 손때 묻은 카세트 테이프부터 중년 세대의 휴대전화, 컬러링까지 트로트라는 단어가 품어온 세대별 기억을 통째로 꺼내 새로 엮어버린 남자.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 기획 현수막이었다. 하지만 관객이 현장에 입장하기 전 기대와 설렘만큼 빠르게 번지는 것은 늘 소문이다. 올여름 KBS 내부 직원이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온 오프라인이 술렁였다. 이찬원이 히어로 콘서트 모든 수익을 코로나 취약계층에 기부한다더니 실제로는 계약서상 개런티를 그대로 챙겨갔다는 폭탄 같은 문장. 글쓴 이는 본사 PD가 업무 브리핑 자리에서 100% 전액 기부라고 말했지만 결산표에 잡힌 금액은 고스란히 아티스트 몫이었다며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했다. 이 게시물은 2시간 만에 3,000회 공유, 1만 개 이상 댓글이 달렸고 찬원시대라 불리는 팬카페는 순식간에 4만 명 규모 공연 티켓 취소 운동과 연말 KBS 가요대 축제 불매라는 두 갈래 목소리로 갈라졌다. 그러나 소문이 같다고 해서 진실도 같은 모양은 아니다. 이찬원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KBS 역시 사실 확인 결과 이찬원은 공연 정상금 중 자신의 기본 출연료를 제외한 전액을 이미 지난해 말 취약계층 의료비로 기탁 완료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기부 영수증 4번,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확인 공문, 실무총괄 PD, 회계팀 서명까지 셋을 한 묶음으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해당 내부 고발은 자격 미비 계약직 직원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건이라는 부연도 덧붙였다. 하지만 밝혀진 진실보다 퍼진 루머가 더 큰 소음을 남기는 건 언제나 예능과 가요계의 숙명. 양극단으로 치닫은 여론은 며칠 사이 전혀 다른 프레임을 만들었다. 첫째, 선한 영향력 마케팅 아니었냐는 피로감. SNS에선 요즘 연예계가 기부를 홍보 포인트로 쓰는 건 사실이라며 사소한 회계 해프닝도 쉽게 위선 프레임으로 엮여 들어갔다. 둘째, 트로트 붐에 대한 반감. 젊은 세대 일부는 디스코그래피 한 장 없이 TV 경연 한 번으로 스타가 된 시스템부터 불공정이라며 2010년대 아이돌 체제를 견뎌온 팬덤이 느끼는 역차별 심리를 꺼냈다. 그리고 셋째, 과열된 팬덤 문화에 대한 회의. 일부 팬들이 KBS 연말가요 프로그램 보이콧을 선언하자 오히려 이를 보수 진보 진영 대결처럼 해석하는 정치적 청부 논쟁까지 뒤섞였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경제지는 이찬원 브랜드 파워, 해프닝에도 광고주 이탈 연관이라며 긍정적 통계를 뽑아냈고 연예 전문지는 4억짜리 슈퍼카게야. 사실은 전기차 친환경 모델 같은 사실 확인용 속보를 시리즈로 내보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저기엔 직원이 폭로한 계약서, 원본이 있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정작 해당 파일은 계약서, 양식에서 숫자를 지운 이미지 합성이라는 게 몇 시간 만에 들통났지만 누적 조회수는 이미 수백만 회를 찍었다. 루머가 다 사라졌다 싶던 즈음 엉뚱한 방향에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예능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던 목이버섯 아저씨, 장현성이 이찬원이 초호화 승용차를 뽑았다더라는 뒷담화성 발언을 했다는 15초짜리 잘린 영상이 틱톡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 거. 이 역시 원본 영상을 확인해보면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자전거였고 회차 내내 이찬원 이름조차 안 나왔지만 이미 편집된 짤에서는 4억짜리 스포츠카라는 자막이 버젓이 달려있었다. 해프닝에 해프닝이 덧쓰어지는 사이 정작 본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대신 팬카페 관리자와 소속사 관계자가 각종 커뮤니티에 달린 루머를 수집해 공지문 형태로 반박했다. 모든 공연 정산 내역은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찬원 씨는 지난 3년간 총 26억 원을 사회복지 모금회, 아동보호단체, 코로나 의료진 지원단체 등에 기부했습니다. 이어 광고 계약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해당 차량은 촬영용 PPL 계약에 따른 리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찜찜함.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의 리스크다. 스타가 기부를 하면 칭찬받지만 그 기부를 프런트에 내세운 순간 언제든 위선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 이찬원 사례는 그런 양날의 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트로트가 휴대폰 진동음을 깨웠고 기부금이 팬심을 더 큰 모금으로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작은 의혹마저 초고속으로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사실 이런 아이러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종국이에 대해 헬스장 선행을 광고 의혹으로 뒤집었었던 때도, 아이유가 어린이 병원 기부로 삐뚤어진 팬덤 과시 논란을 맞았을 때도 핵심은 투명성과 팬심의 간격이었다. 대중은 완벽한 선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선을 마케팅 레이어로 올린 순간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실질적 여지는 의외로 조용히 마무리됐다. KBS 감사실은 핵의 처리상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고 익명의 제보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계정이 삭제됐다. 팬들의 연말 보이콧은 열흘 만에 철회됐고 오히려 악성 루머 강경 대응 서명에 8만 명이 동참했다. 방송 3사는 예정대로 가요대 축제 라인업 1순위 공문을 물고기 뮤직에 전달했고 이찬원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두 줄짜리 SNS 글로 모든 해명을 가름했다. 그럼에도 남은 질문이 하나 있다. 선한 영향력은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영향인가? 기부 영수증은 정답일 수 있지만 기부 영수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심도 존재한다. 기업의 에즈그 보고서가 숫자만으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듯 스타의 기부도 결국 서사의 공공재로 소모된 뒤 다시 스타 개인에게 돌아온다. 증명할 수 없는 마지막 한 끈은 일관성이다. 이찬원이 앞으로도 기부를 이어가면 그리고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번 해프닝은 언젠가 성장을 위해 겪은 통과 이래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한 번의 반짝 기부 이벤트가 종착역이 된다면 이번 루머는 선한 영향력 마케팅이라는 라벨로 남을 공산이 크다. 스타도, 팬도, 방송사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그 따뜻함의 재료, 그것은 정말 진짜인가?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보자. 여의도 트러스 위 커다란 현수막. 객석이 환호할 때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을 비춘다.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무대 바닥에 내려앉으면 남는 건 세로로 길게 늘어진 전기선과 단 하나의 회계장부다. 그리고 그것을 열람할 권리는 의외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기대치로. 이찬원의 스탠딩 마이크가 다시 올라갈 때 객석은 아마 이번 해프닝마저 거대한 서사의 포일로 삼아 더 큰 함성을 내지를 것이다. 비난이든 찬사든 결국 모든 공은 한 번 더 증명하라는 요구로 귀결된다. 스타가 담금질되고 팬덤이 성숙하고 대중이 질문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K트로트 뉴에이지가 겪어야 할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순하다. 다음 무대 조명이 켜졌을 때 이찬원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한 장의 영수증일까? 한 번의 기념 촬영일까? 아니면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할 새로운 노래일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적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소문이든 진실이든 히어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게를 버티는 방법은 경험했음을. 그리고 그 무게를 다루는 법은 결국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결정한다는 것을.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조명이 내려가고 홀로 남은 무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울리기를 기다리는 건 단지 한 가수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질문, 그리고 우리의 성장도 함께 박수를 기다린다. 자, 준비되었는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이번엔 정말 노래가 아닌 진심으로 응답할 차례다.